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은 30대 남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요. 최근 저와 아내는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선 도무지 아내가 이해가 가질 않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는 20대에 만났고 반동거를 했었어요. 신혼 초에 많이 싸운다고는 하지만 그런다고 다 이혼하진 않죠.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눠서 집안일을 해요. 제가 막 결혼했다고 아내에게 다 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몫을 알아서 눈치껏 했어요. 이 부분은 아내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침에 밥을 꼭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간단하게 저녁에 먹다가 남은 국과 반찬 그리고 밥만 새로 해서 차려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제 아내는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라 출근 시간에 쫓기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제 아내는 늘 저에게 직접 차려 먹으라고 박하게 굴었습니다. 아니 내가 뭐 어려운 부탁하는 것도 아니잖아. 왜 그렇게 아침밥에 집착해? 그냥 혼자 차려 먹어. 전날 해놓은 거 챙겨주고 밥만 새로 하면 되는 거를. 아 진짜 그놈의 밥. 내가 밥 해주려고 결혼했어? 저희 어머니는 일평생 가정주부로 집에 계셨는데 이걸 아내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도 잘 먹고 다닌 거 알면서 저렇게 말하니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제가 말하는 것에 반박을 했어요. 오빠는 아침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내가 차려주길 바라는 거야? 그거야 당연히 아내가 남편 밥 차려주는 게 맞잖아. 아니 맞고 틀린 게 어딨어. 내가 가정주부도 아닌데 왜 그래야 돼? 결국 저와 아내는 아침밥을 토스트와 시리얼로 합의 봤어요. 사실 밥을 먹어야 든든하니 사회생활도 하는 건데 아내의 말에 제가 설득당한 셈이었죠. 그런데 아내는 제가 배려해줬음에도 저에게만 강요했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 많은데 아내는 먼저 연락드릴 생각은 안 하고 친정에 가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여보, 8일에 오빠도 온다네. 우리도 가서 저녁까지 해결하고 오자. 뭐?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어머님 아버님은 주말에 시간 보내거나 하면 되잖아. 너 진짜 이기적이다. 어버이날이면 시댁 먼저 아니야? 왜 시댁이 먼저라는 거야? 뭐? 아니 우리 부모님은 항상 그랬어. 외갓집은 간 적도 없다고. 뭐? 오빠, 난 그렇게 희생할 생각 없어. 늘 이런 식으로 저희는 서로의 의견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올해 어버이날은 각자 집으로 가서 알아서 보냈죠. 저희 부모님 댁은 집에서 5분 거리인데 얼굴 한번 비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아내한테 뭘 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반찬이며 몸에 좋다는 것들을 바리바리 싸주십니다. 그런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니 좋은 거 준 건데 왜 그러냐고 하면 감사하지. 그런데 나 한약 몸에 안 받는다고 말했잖아. 그래도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챙겨주는 건데 좀 먹어봐. 진짜 왜 그래? 강요 좀 하지 마. 야, 넌 내가 장모님이 해온 반찬 안 먹으면 뭐라 하잖아. 그렇잖아요. 왜 부모님이 주신 거 안 먹으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면서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아내는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냈어요. 지난 일을 왜 걸고 넘어지냐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기력 보충하라고 준 장어를 왜 시댁에 가져다 놓냐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째째하게 왜 그래? 내가 네 엄마가 준 한약 다른 사람 줬어도 네가 그렇게 말했을까? 야, 지금 네 엄마라고 했냐? 저희는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온 집안에 냉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아내는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는 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하루 이틀만 말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그 후는 아시죠? 어영부영 화해했어요. 근데 화해는 저만 했던 건가 봅니다. 아내는 그 뒤로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젓갈이나 해산물 같은 걸 양가 부모님한테 보낼 때 특히 그랬죠. 진짜 먹는 걸로 치사하게 이럴 거야? 아니 왜 우리 집은 그냥 명란을 보내? 우리 아빠 고혈압 때문에 백명란 보낸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우리 엄마도 고혈압 있거든? 넌 너희 부모님만 입이고 우리 엄마는 주둥인 줄 알지? 뭐 장모님도 고혈압이셔? 그래서 뭐? 그런 거 각자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거잖아. 사실 저도 말하면서 아차 싶었어요.
저가를 한 사람이 담당해서 주문한 거라 아내가 분명 저에게 100명란이라고 말했던 게 그제야 생각나더군요. 그런데 간혹 사람이 깜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매번 완벽하겠어요? 뭐든 까먹지 않고 해낸다? 그건 로봇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자 아내는 도리어 저에게 로봇 청소기를 3년 동안 가르치면 저보다 나을 거라고 막 치욕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사과를 요구하자 못 들은 척 했고요. 그리고 은근히 저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말이죠. 어머니, 로봇 청소기 쓸만하세요? 저희는 영 쓸모가 없어서. 뭐? 아니 왜? 우리는 냉장고 밑부터 안 다니는 곳 없어서 잘 쓰는데? 나온 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가 수리센터에 맡겨도 크게 달라지질 않아서. 아이고 돈 아까워라. 그거 다 우리 아들이 벌어서 사다 준 거 아니니? 아 어머니 이건 제가 혼수로 사온 건데. 아 그래? 아 그래도 같이 사는 집인데 누가 사온 게 뭐가 중요해? 저는 전적으로 엄마의 의견과 동의를 했어요. 솔직히 이제 부부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리고 굳이 시어머니 앞에서 저 들으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못마땅했습니다. 당신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머니 댁에서 밥 잘 먹고 와서 갑자기 왜 이래? 시침이 떼지 마. 당신 일부러 엄마 앞에서 로봇 청소기 이야기했지? 뭐? 그게 무슨... 당신 설마 저번에 장난으로 한 말 담아둔 거야? 그래. 네가 괜히 시답잖아는 농담할 애도 아니고 너 다 노린 거지?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스몰 토크잖아. 적당히 해. 나 이제 안 웃겨. 넌 이게 장난 같아? 날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면 우리 엄마 앞에서도 그러냐? 아 됐어.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어? 그만하자. 지겹다 지겨워. 야 너 지금 네가 먼저 그만하자 한 거다. 저는 그만하자는 말을 쉽게 한 아내한테 실망했어요. 어떻게 평생을 함께한 사이인데 저리 쉽게 그만하자는 말을 하는 건지. 심하게 다툰 그날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 강경한 심정을 대변한 것과 다름없었죠.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지? 강경한 심정을 내보이며 외박은 했지만 아내에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핸드폰에는 지난밤 제가 사용한 돈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은행 알람만 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먼저 화해하고 다가올 줄 알았어요. 마지못해 받아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내는 온갖 연락을 할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에 그저 제가 서재에서 잠을 잤다고 생각한 건가 싶었죠. 그러면 식탁 위에 제가 먹고 가야 하는 토스트나 시리얼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즉 아내는 제가 안 들어갔다는 걸 분명 알았던 거였죠. 그리고 신발장 앞에는 제 캐리어가 다 꺼내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가 대충 당신 짐 꺼내놨어. 더 챙겨갈 거 있으면 지금 챙겨. 뭐? 야, 너 지금 진심이야? 이렇게 헤어지는 건 못할 짓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가 결혼한 지 1년 조금 지난 시점이었는데 혼인신고서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이혼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내가 미안해. 이제 싸운다고 집 나가고 그러진 않을게. 오빠가 한 말 지켜. 이번에만 넘어가는 거야. 저와 아내는 종종 다투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날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암이라니? 저희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게 되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초기였기에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시어머니가 아프면 며느리가 간병을 하잖아요. 근데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자주 찾아뵈었죠. 오죽했으면 같은 병실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며느리가 있긴 하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많은 걸 바란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통의 며느리처럼 시어머니를 종종 찾아뵙길 바란 거였죠. 너 진짜 너무하다. 장모님이 아프셨어도 이랬을 거야? 내가 뭐 어디까지 해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내는 저랑 주말마다 한 번 얼굴 비춘 게 전부였으면서 온갖 생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속 냉랭한 사이를 지속했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더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이라서 언젠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했어요. 이건 아내도 알고 있었죠. 물론 신혼에 바로 모시게 될 거라곤 저도 생각하지 못했지만요. 어머님이 퇴원하시고 왜 우리 집으로 오셔? 퇴원하고 일상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보필해드리면 좋잖아. 어머님이 집안일 하기 불편하시면 아버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 야, 우리 아빠는 태어나서 한 번도 집안일이라곤 안 해보셨어.
그러니까 며느리인 내가 당연히 어머니도 모시고 살면서 아버님 밥도 차려드려야 한다는 거잖아. 왜 또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내가 너희 집 가정부 노릇하려고 결혼한 건 줄 알아? 아니, 부모님이 아프시면 서로 도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아프셨어도 똑같이 행동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기적이고 못됐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아침밥도 안 해주고 우리 엄마 병문안도 안 가는 네가 이기적인 거지. 뭐? 아내는 그 뒤로 집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장모님에게 연락을 드렸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아내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저희 어머니는 퇴원하고 바로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들이 본인 때문에 이혼당하고 혼자 사는 것보다 자기가 고생하면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거였죠. 저는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굽힐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제가 들어오라고 연락해도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부모님 모시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건지. 전 결국 아내에게 최후 통보를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오늘까지 안 들어오면 우리 사이도 정리하자. 아내가 저한테 했던 회유처럼 먹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 집 공동명의니까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 가구나 가전 뭐 필요한 거 있어? 너 지금 오랜만에 집 들어와서 할 말이 그게 다야? 정리하자고 먼저 말한 건 오빠잖아. 그래, 알았어. 저 안마의자는 내가 할부 내니까 내가 가져간다. 이때까지만 해도 언제든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죠. 아내는 저에게 합의 이혼서를 주더군요. 저는 슬프기보단 화가 났습니다. 너 진짜 끝을 보겠다 이거야?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용서 구하면 난 잘못한 게 없다니까? 야,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엄마는... 그래, 오빠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아내는 오히려 상처받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죠? 모든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합의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저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셨죠. 아들, 우리랑 같이 안 살아도 되니까 이혼하지 마. 그냥 너희들이 행복하게 지내면. 이미 합의 이혼서에 도장까지 찍고 모든 걸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잘 지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일 이혼하게 된다고 해도 본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죠.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 살아야지. 아니면 어디로 가. 아내는 저와 살던 걸 정리하고 친정으로 들어갔는데 저만 지금 낙동강 오래할 신세가 됐습니다. 아니 분명 엄마도 제 아내가 모시고 살지 않겠다고 하자 탐탁지 않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혼하지 말자고 다시 잘 만나라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됐습니다. 사실 아내가 굽히기만 했다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거였죠. 저는 아내와 별거 중인데요. 이렇게 이혼이 쉽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한 번은 주춤할 법한데 아내는 조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부동산에서 연락 왔는데 내일 계약한대. 돈 들어오면 보내줄게. 그래, 알겠어. 고마워. 가구나 가전도 팔리면 연락할게. 넌 진짜 끝까지 나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하네? 제가 많은 걸 바란 게 아닌데 말이죠.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왜 조금 더 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건지. 이렇게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결혼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야말로 아내에게 속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제가 술 마시고 아내에게 연락을 했어요. 야, 너 진짜 날 사랑하긴 했니? 오빠야말로 날 사랑하긴 했어?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필름이 끊겼기에 연락한 거였죠. 술이 깬 저는 아내에게 온 문자를 보고 연락한 걸 후회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말아줘. 아니 이쯤 되면 저와 이혼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수준 아닌가요? 그 연락 받고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대부분의 재산 분할이 정리됐죠. 이젠 정말 남이 되는 게 실감 났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저는 마지막으로 신혼집을 들러서 저희의 결혼사진을 정리했어요. 둘 다 환하게 웃으면서 마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영영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 왈칵 눈물이 났죠.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이미 모든 걸 정리한 아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한들 달라지지 않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 아내를 찾아가 제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장모님 댁을 찾아가자 장인어른이 도깨비를 내쫓는 정승마냥 지키고 계셨습니다.
자네가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장인어른, 그게 장인어른은 저에게 어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여길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죠. 네, 저는 이제 이웃남, 아니 화려한 돌싱이 됐습니다. 좋든 싫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얼굴 보고 살았는데 이 헛헛함과 아쉬움은 이상한 게 아닌 거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 사는 20살 후반 여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에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엄마 혼자서 저 힘들게 키우셨죠. 식당 설거지부터 남의 집 가정부까지 안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엄마가 전 자랑스러웠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어느 정도 돈을 버신 엄마는 시장 가게에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셨어요. 아유, 여기는 오전에 오주라는 분은 반찬이 매번 다 나가! 오셨어요. 제가 넉넉하게 한다고 했는데 더 준비해 볼게요. 엄마의 음식 솜씨는 누가 먹어도 인정할 정도라 반찬 가게는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모녀는 경제적으로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넉넉한 편도 아니었는데 엄마는 늘 기부를 하셨죠. 엄마, 또 기부했어? 누가 보면 우리 부자인 줄 알겠다. 밥 굶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부자지. 원래 없이 살아도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도 엄마가 힘들게 번 돈인데. 우리가 힘들게 살았을 땐 도와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엄마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월세도 제대로 못 냈지만 집주인 아주머니가 이런 사정을 다 고려해 주셔서 한겨울에도 보일러 틀면서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해요. 물론 밀린 방값을 다 내고 나왔지만 그래도 엄마는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처럼 힘들지 않는 시기가 있는 거라고 늘 말버릇처럼 말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노력을 알기에 열심히 공부했고 4년 장학금 받는 장학생으로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미니가 좋은 대학교를 장학생으로 입학했어요. 당신 없이 나 혼자 키웠는데 그래도 미니가 내 속 한번 썩인 적도 없으니 이제 당신도 우리 걱정 너무 하지 말고 여기서 잘 지내고 우리 미니랑 나 보고 싶으면 꿈에 나와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해줘요. 나 그래도 혼자서 우리 딸 잘 키웠죠? 좋은 직장 취업해서 시집만 보내면 나도 내 할 일 다 끝내는데 당신이 우리 미니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게 도와줘요. 엄마의 바람처럼 저는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대기업에 한 번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엄마의 얼굴은 더 환해지셨죠. 저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든 회사 생활도 버티고 버텼죠. 엄마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제가 돈을 버니까 그만 정리하라고 해도 엄마는 그건 순전히 제 돈이라며 거절하셨어요. 칼같이 거절하는 엄마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일하면서 소소하게 기부도 하고 단골 손님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과 허물없이 지내줬기에 적적한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회사에서 한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저와 같은 신입사원이었는데 같은 처지라 그런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 서로 의지하다 보니 마음이 생기게 됐죠. 저희는 그렇게 인연이 됐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수라고 하셨어요. 서울에 자가로 살고 계실 정도로 넉넉한 형편이라 저는 이 남자와 결혼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1년이 지나자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은 좀 부담스러워. 미안해. 미니야, 난 너 아니면 진짜 안 돼. 우리 부모님 내가 잘 설득해볼게. 제발. 사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제가 드린 선물도 거절했을 정도니까요. 그러기에 그와 결혼은 더 생각이 없었는데 남자친구의 확고한 마음에 저도 흔들렸고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엄마에게 말씀드렸죠. 사귀는 동안 얼굴 한번 보여드린 적 없지만 그래도 엄마는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제가 손에 들고 오는 걸 보면서 남자친구가 자상인 사람인 것 같다고 좋게 기억하고 계셨고 제 결혼 소식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걱정이 되셨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죠. 딸, 근데 남자친구 집에서 아빠 없는 걸로 뭐라고 하진 않으니? 엄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로 뭐라 해. 걱정 마. 아니, 그럼 다행인데. 그래도 엄마는 미운 털 박힐까봐. 내가 그만큼 좋은 며느리가 될 거라 괜찮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설득한다고 한들 상견례는 진행해야 하는 거고 거기서 어떤 말을 들을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남자친구에게 진짜 허락받은 거냐고 물어보자 남자친구는 오히려 좋아하셨다며 상견례 전에 집으로 밥 먹으러 오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당장 그 주 주말에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떤 선물을 사갈지 고민했는데 엄마는 제 손에 바리바리 싸주셨어요. 이거는 엄마가 한 간장게장이고 이거는 저 옆집 정육점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제일 좋은 부위로 한우 선물 세트 준비했어. 엄마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밥만 먹으러 가는 건데. 그래도 우리 딸 예쁘게 봐줬으면 해서 그런 거지. 엄마는 아빠의 빈자리 때문에 미움받을까 하나하나 고심해서 준비한 거였죠. 그걸 받고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남자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단독주택에다가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어요. 정말 저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의 집이었죠. 남자친구는 제 손에 든 걸 들어주면서 오느라 고생했다고 하는데 뒤로 보이는 어머님과 아버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초대하고 싶지 않았던 표정이었죠. 그래도 전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식사 자리 내내 남자친구와 저는 계속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으셨어요. 제가 가지고 온 한우와 간장게장을 열어보지도 않으셨고 아일랜드 식탁 위에 그대로 있어서 식사 내내 불편했죠. 저희 어머니가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시는데 솜씨가 좋으셔서 간장게장을 좀 가져왔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식탁을 보셨고 이런 거 가지고 와야 누가 좋아한다고. 엄마 왜 그래? 나 간장게장 좋아하잖아. 어떻게 만든지도 모르는 거를. 됐다. 아줌마 집 갈 때 이거 가지고 가요. 아니면 버리든가. 저는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아버님도 어머니 말을 거두시면서 치우라고 하셨고 전 이 결혼이 어렵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두 사람 좋다고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매일 밤마다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제가 만나주지 않아도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 저희 엄마와 마주하기까지 했어요.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고 있어요? 어서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엄마 왜 들어오라고 해? 우리 헤어졌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라도 들어봐야지. 남자친구는 넉살이 좋은 사람이라 엄마에게 장모님 하면서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또 제 마음이 흔들렸죠. 이런 사람이라면 가정을 꾸려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을 찾아온 남자친구와 저는 재결합을 했고 결혼 이야기도 다시 나왔죠. 남자친구에게 전 신신당부를 했어요. 내가 눈에 안 차질 순 있지만 우리 엄마 무시하면 이 결혼 나 못해. 그럼 당연하지. 나도 부모님한테 강하게 말해놨어. 두 분의 완강한 태도를 이미 봐서 그런지 그 말에 믿음이 가진 않았어요. 또 엄마가 행복해야 하는 모습을 보니 더 그랬죠. 저와 남자친구는 상견례 자리를 알아봤고 좋은 한정식 집으로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전 엄마와 백화점을 갔어요. 괜히 차림이나 외적인 모습으로 무시당하고 싶진 않았던 거죠. 엄마는 비싼 옷이라고 가격만 확인하고 매장에서 계속 나왔어요. 엄마, 그래도 상견례인데 좋은 옷 입어야지. 왜? 그 집안에서 우리 집안 형편 때문에 뭐라 하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처음 뵙는 자리니까 그렇지. 저는 솔직하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시집가면 할 일 다 했다는 엄마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를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백화점에서 조금 가격대 있는 원피스와 코트 그리고 구두까지 구매했죠.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 엄마의 머리와 화장을 제가 직접 해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이후로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을 보니 엄마의 주름이 많이 보이더군요. 언제 이렇게 할머니가 됐대. 내 나이가 벌써 60이 다 됐으니 손주도 볼 나이지. 엄마, 나 오늘 상견례인데 벌써 손주 원해? 저와 엄마는 다가올 사건을 예측하지 못했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겁게 준비했죠. 떨리는 마음으로 상견례 장소로 갔는데 예약 시간이 10분,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시간을 착각했나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하려고 룸을 나왔는데 주차장에 차가 보였습니다. 이미 왔는데도 들어오지 않는 거였죠. 저는 차문을 두드렸고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미안. 많이 늦었지? 우리가 왜 여기 서서 이야기하니? 들어가자.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인사하는 절 보고도 그냥 지나쳐서 걸어가셨습니다. 남자친구 말로는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아니었죠. 그냥 저희 엄마와 제가 기다리길 바라고 일부러 주차장에서 시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 엄마입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아, 네. 차 타고 와서 괜찮았어요. 저희 엄마의 손이 무한하게 악수를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교수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진영이도 이렇게 바르게 잘 키워졌나봐요. 예의 있고 성실해서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네, 저희 집안이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라 그런 편이죠. 듣자하니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신다고요? 네, 작지만 단골 손님도 많고 제 입으로 말하긴 쑥스럽지만 솜씨도 좋아서 장사도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노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후는 알아서 하셔야 하는 게 맞죠. 엄마! 죄송해요, 장모님. 저희 엄마가 말씀이 좀... 내가 틀린 말 했니? 그리고 결혼도 안 했는데 장모님은 무슨... 예비 시어머니는 불편한 기색을 조금도 숨길 생각이 없으셨어요. 저희 엄마만 눈치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셨죠. 결혼하면 혼주석에는 혼자 앉아 계실 건 아니죠?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보여지는 걸 중요시 여기셨기에 하자 있는 며느리를 밝히고 싶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 부분은 생각하지를 못했는데. 그러자 시어머니는 명함 한 장을 주셨어요. 그 명함은 역할 대행하는 업체였어요. 없으면 채워야죠. 그리고 혼수는 적당히 알아서 준비해주세요. 엄마, 우리 그런 거 안 한다니까. 시끄러! 딸 결혼하는데 성의는 보여야지. 내가 누누이 없는 집안 여자 만나지 말라고 했거늘 부모가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은 저와 엄마가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불같이 화냈어요. 저는 엄마의 떨리는 손을 식탁 밑으로 잡아드렸고 결혼도 상견례도 그만해야겠다 싶었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이 결혼 안 하면 그럼 되는 거죠? 미냐, 그거 무슨 말이야. 그래요 아가씨, 잘 생각했어. 우리 집에 시집와서 괜히 고생하느니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지. 엄마, 이제 일어나, 가자. 저는 더 이상 모진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일어섰는데 엄마가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어디 몸이 불편한가 싶어서 제가 일으켜 드리려고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예비시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자 예비시모는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어요. 지금 내가 면박 좀 줬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보긴 뭘 봐요. 난 동네 구멍가게 한 사람 마주한 적이 없는데. 생각났네요. 혹시 10년 전에 제사 음식 의뢰하지 않으셨어요? 매번 전화로 주문하고 찾아가는 건 남자분이 가져가셔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무슨 일을 해? 전 제사 음식 다 제 손으로 해서 그런 적 없어요. 알고 보니 예비 시어머니도 시아버지 집 안에서 반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온갖 제사를 혼자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십 년을 혼자 하는 걸 보고 집안 어른들도 정성에 감동해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셨고 그 뒤로도 꾸준히 제사 음식을 준비하신 거였어요. 이 목소리 제가 기억하는데 장사 수십 년 해서 기억력 하나는 좋거든요. 그리고 딱 한 번 얼굴 봤는데 제사상에 올리는 산적을 급하게 더 달라고 하셨어. 제가 직접 해서 집까지 가져다 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엄마는 명확하게 기억이 난 건지 주소까지 말했어요. 저 서울시 부자구 부자동 11번지 맞죠?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반대로 예비 시아버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이게 사실이야?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더니 여태 연기한 거였어? 아니 당신 저 말을 다 믿어? 그럼 저 사람이 우리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아? 그건 제가 다 말해줬겠지. 그러면서 갑자기 화살이 저에게 왔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주문 내역을 술술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늘 산적은 고기 많이 하는데 양념은 자작하게, 잡채는 고기 넣지 말고 야채 많이, 동태전은 그만 말해요. 그래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몇 번 시켰어요. 그게 뭐 이제 와서 뭐 어쩔 건데. 아니 당신 진짜 우리 부모님한테 막대한 유산 받아놓고 이제껏 거짓된 생활을 한 거야? 그래요. 내가 그랬어. 그래서 뭐 환수라도 하려고? 두 분은 자리를 옮길 생각 없이 싸우셨고 남자친구는 말리기 바빴습니다. 저와 엄마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오히려 예비 시아버지가 잡으셨죠. 거기 잠깐만.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 증명할 수 있어요? 저희 가게 장부에 내역 있으니 그거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은 저희 엄마 가게까지 와서 2차전으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여기서 왜 이럴까 싶었고 엄마 역시 힘겨운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장부는 가지세요.
이미 오래된 거라 저희는 필요 없으니. 아니 이거 우리가 왜 가져요? 아니 뭐 이혼할 때 증거 서류로 쓰시려고 하신 거 아니세요? 그러자 예비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됐습니다. 이혼? 여보, 당신 지금 그런 생각해요? 여태 날 속여놓고 그럼 계속 살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내가 고작 제사 음식 하나 때문에 이혼이라니. 당신이 우리 집에 시집와서 있었던 이유가 그거 하나야.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면. 두 분의 싸움은 예비 시아버지의 승리였죠. 그 뒤로 이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연락을 계속했어요. 내가 진짜 이번에 잘 설득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미 안 좋은 모습을 다 봤는데 어떻게 그런 집안에 시집 갈 수 있나요? 전 단칼에 거절했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엄마도 잘했다고 하셨죠. 그래, 우리 딸 잘했어. 그런 짓 말고 우리 딸 아껴주고 사람이 된 집안으로 잘 알아보고 결혼해도 안 늦어. 엄마의 바람처럼 저는 좋은 남자를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엄마 반찬 가게에 야채를 납품해주는 아저씨가 절 예뻐하셨거든요. 매번 며느리감으로 딱이라고 하셨는데 어쩌다 보니 정말 며느리가 됐네요. 아빠가 안 계신 걸 알고도 별 말씀 없으셨고 오히려 저에게 아빠가 되어주셨어요. 비 오는 날에 절 데리러 나오시기도 하니 정말 아빠 같은 시아버지셨죠. 저는 전 남자친구와 정리한 뒤 퇴사했어요. 사내 연애로 인한 건 아니었고 저희 엄마 가게가 대박이 나서 체인점도 내고 밀키트 사업까지 하느라 제가 같이 일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이 벌고 있고 보기 싫은 사람 얼굴 안 봐서 너무 편해요.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처럼 그 인간도 비슷한 집안과 결혼하겠지 싶었는데 자꾸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다시 만나자고 하더군요. 제가 퇴사하고 엄마 사업을 돕는 게 반찬 가게 일이라고 생각한 건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닿게 해준다는데 기가 차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단단히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스토커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겁을 먹은 건지 그 뒤로 보이지도 않더군요. 정말 저에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늘 제 편인 엄마가 있어서 든든했어요. 또 이제는 새로운 식구를 맞이해서 행복하고요. 곧 출산 예정인데 저도 제 뱃속 아이한테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결혼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상한 적 있으시죠? 물론 없으면 좋지만 최악의 상황을 보았을 때 그래,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뭐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 그때 정말 결혼 안 해서 다행이라고 매번 제 남편과 시아버지를 볼 때 느껴요. 진정한 가족을 찾아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는데 큰 어려움 없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자분이 결혼으로 많은 일이 있으셨는데 그래도 좋은 결말이 있어 참 다행이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말 못할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다면 저희 채널에 사연 남겨주세요. 때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대신 고민해줄 때 답답함이 풀리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돌고 도는 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35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었어요. 낳으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번번이 유산을 하니 저도 힘들더군요. 남편도 저도 신혼일 때는 그래도 애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오순도순하게 살며 잘 살았어요. 종종 해외여행도 가고 나쁘지 않았는데 남편은 아니었나 봅니다. 저 몰래 바람을 피더라고요. 그냥 몇 번 만나서 밥 먹은 게 다야. 너는 밥 먹은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하니? 나 원래 사랑한다는 말 잘해.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연애할 때는 그래도 다정했지만 결혼하고 시간이 흘러서 무던해진 건지 남편은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밥만 먹었다는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하다니 충격이었죠. 남편은 저에게 문자를 들킨 이유로 늦게 들어왔어요. 어떤 날은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죠. 저는 안 자고 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린 분명 사랑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이가 있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실 주말마다 보육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서 말 꺼내는 건 어렵진 않았죠. 뭐? 나보고 남의 자식을 키우라고? 절대 싫어. 그래도 보육원에 가보면 당신 생각도 달라질 거야. 내가 미쳤냐? 아니 누가 나온 줄 알고 집에 데리고 와. 남편의 완강한 태도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포기했는데 남편이 입양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한 건지 집에 오셨더라고요. 얘! 너 미쳤니? 검은 머리 짐승을 내 아들한테 키우게 하려고 해? 네? 어머니 그게 집에 그래도 아이가 좀 있으면.
네 몸으로 나올 생각을 해야지. 뭐 입양?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안 돼. 어머니, 이번에 발리도 보내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늘 아이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시누이나 아주버님보다 과한 걸 요구하셨어요. 해외여행을 분기별로 가시고 용돈도 받아가셨죠. 심지어 생일에는 명품 가방을 요구하셨어요. 남편은 효자였기에 군말 없이 해드렸고 저 역시 며느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거절하겠나요. 원하는 걸 해드리고 더 비싼 걸 사드리면 사드렸지 절대 안 사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언제나 남편 편만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끔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귀신같이 하시고 쫓아오셨습니다. 얘! 넌 생각이 있니 없니? 네가 이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다고 내 아들을 갈고? 밥만 축내는 건 너지? 내 아들은 애 못 낳는 안에 먹여 살린다고 일하는데. 어머니, 저도 일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제가 그이보다 벌이 좋은 거. 그래서 뭐? 그러면 남편 구박해도 된다 이거야? 어머님과 대화는 벽에 대고 하는 수준이었어요. 분명 한 공간에서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니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죠. 시어머니도 남편의 바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자와 남편, 그리고 어머니 셋이서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것도 저희 엄마가 일하는 가게 근처에서요. 이것도 엄마가 목격해서 저에게 말씀해준 사실입니다. 딸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다른 여자와 있는 걸 목격하셔서 충격이 컸을 법도 한데 엄마는 제 걱정만 하셨고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전 혼자 절 키운 엄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법 규모가 있는 갈비집을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저희 엄마 가게에서 돈도 안 내고 매번 고기를 잔뜩 먹고 갔어요. 심지어 동창회나 모임으로 와서 한 푼도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그땐 가족이니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양념게장만 따로 챙겨 들었는데 뭐 더 드릴까요? 아유, 그거 말고 뭐 먹을 것도 없던데. 뭐 고마워요. 시어머니는 엄마가 주는 걸 늘 받으면서 고맙다는 말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아빠 없이 자란 절 받아준 시댁이니 늘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행동은 언제나 기고만장했죠. 예!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집에 와서 음식 좀 해라. 평일은 회사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 너는? 네 시어머니가 부녀회장이 됐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 제가 요즘 일이 많아서. 아니면 제 카드로 어떻게. 됐다! 돈 좀 버는 걸로 생색은. 네, 알아서 하마. 시어머니는 그렇게 전화를 끊으셨고 그 주 목요일 제 카드로 200만 원이 긁혔습니다. 어디에 사용했는진 알아야 할 것 같아 퇴근 후 서재방에서 나오지 않는 남편에게 어머니가 내 카드를 긁었는데 금액이 좀 크네. 아, 내가 노크하고 들어오라 했지. 남편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건지 급하게 손으로 핸드폰을 가리며 소리를 쳤죠. 노크 계속 했는데 당신 통화하느라 못 들었나 봐. 아니, 어머니가 내 카드로 200만 원을 쓰셨는데. 아, 뭐? 엄마가 쓸 곳이 있으니까 썼겠지. 너도 엄마한테 쓰라고 준 카드잖아. 좋은 소리도 듣지 못했고 남편은 그 말을 한 뒤로 집에서 나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다 제 탓을 했어요. 애 못 낳는 몸이라 남자가 집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거라고 시어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결혼 반반 했거든요. 말이 반반이지 살고 있는 집도 제가 청약된 거고 결혼 전에 혼자 입주해서 살다가 남편이 몸만 들어온 거거든요. 가구나 가전 해오긴 했는데 대부분 시어머니가 쓰던 오래된 물건이라 다시 샀고요. 내가 왜 이런 인간이랑 계속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부부가 꼭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시어머니에게 세뇌당해 뒤늦게 깨달았죠. 저는 이제 눈 뜨고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남편 내연녀가 알았던 걸까요? 홀몸도 아닌 몸으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저 아시죠?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이미 오빠랑 부부 연 다 끊어진 거 알지 않아요? 네, 아주 잘 알죠. 이혼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안 그래도 그러려고 상간녀 소송 보냈는데 받았어요? 참 추하네요.
그냥 헤어져주면 되는 걸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요? 상간녀는 시어머니와 비슷했습니다. 아주 말이 안 통했죠. 소송을 제가 알아서 진행하니 남편은 슬그머니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이야기 좀 하자. 우리가 처음부터 사이가 이러진 않았잖아. 뭐? 내가 또 애 못 낳는 몸이라 이렇게 된 거라고? 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애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너 애 입양하고 싶어 했잖아. 한 명 데리고 오자. 뭐? 넌 나랑 이혼하는 마당에 그게 할 말이니? 우리가 이혼을 왜 해? 난 너랑 이혼할 생각 없어. 그래? 그럼 소송까지 가서 아주 지저분하게 이혼하자. 야, 너 설마 내가 여자 좀 만나고 다녀서 그래? 남편 놈은 자신이 한 행동들이 별거 아닌 장난이라고 생각한 건지 매일 저에게 입양을 운운했습니다. 제가 아침 출근 준비를 할 때도,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할 때도, 심지어 저희는 각방 쓰는데 따라 들어오기까지 했어요. 아, 진짜 왜 그래? 저리 좀 가라고.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야. 부부라고. 우리 관계 회복을 위해 입양하자니까. 그건 아동학대지. 우리 사이가 좋지 않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안 돼! 라고 하셨잖아. 그건 어쩌려고. 아, 그게 내가 엄마한테 은근히 물어봤거든? 근데 괜찮대. 오히려 좋다고 했어.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애가 내 애라서. 남의 애보단 낫잖아? 역시 남편은 그 내연녀의 아이를 저보고 키우라는 거였죠.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저를 아주 바보 천치로 아는 게 분명했죠. 예전에 저라면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받아들였을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다시 시도해주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다시 시도해주세요. 저는 고장난 AI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애타령에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이었죠. 이후 남편이 어떤 말을 걸어도 전 AI처럼 말했어요. 당신 오늘 저녁 나랑 와인 한잔 할래?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하십시오. 야! 남편은 결국 참지 못하고 터졌습니다. 의도한 거지만 열받은 걸 보니 괜히 속이 시원했죠. 그리고 이 사실을 곳에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건지 어머니가 저희 회사로 찾아오셨습니다. 살쾡이 눈으로 절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얘! 너 미쳤니? 미쳤어? 애 못 낳아서 대 끊기게 하고 싶어? 어머니, 그래서 제가 이혼하려고요. 이혼하고 임신한 상간녀와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너희 사이가 나쁘진 않은데 왜 이혼을 하니? 아니,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충분한 규칙 사유잖아요. 얘! 네가 우리 애 잘 돌봤어봐. 애가 바깥으로 돌겠니? 아, 그래서 어머님도 말년에 아버님이 새파랗게 어린 여자랑 살림 차렸을 때 별말 안 하신 건가요? 얘! 그 얘기가 왜 나와? 우린 조론이야, 조론. 네네, 전 이혼이고요. 그러니 이제 찾아오지 마세요.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네 엄마 가게까지 가서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말하는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만만한 상대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딸을 위해, 그리고 부족한 가정 형편을 보듬어 준 것에 고마워서 참고 참으신 거였죠. 그래서 전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네? 어머니가 가서 말이나 제대로 하실 수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너 지금 나 무시하니? 두고 봐. 내가 아주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사라지셨죠. 그 덕에 저는 회사에 이혼한다는 소문이 쫙 났어요. 걱정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남편과 시댁 걱정을 해주는 사람이 다수였죠. 왜 제 걱정이 아니라 시댁 걱정이었냐면 제가 나름 금수저라서요. 어머, 미희님, 아까 어쩌다가 시어머니 오신 거 봤는데 이혼해요? 하긴 미희님 같이 능력 있고 집도 잘 살면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긴 하죠. 말씀 감사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저희 엄마 가게에서 돌싱 파티라도 할까봐요. 그 말을 들은 동료는 너무 좋다고 꼭 하자고 했어요. 이혼을 유쾌하게 하는 건 외국에 배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더 잃을 거 없고 기대가 없으니 이혼이 오히려 절 홀가분하게 만들어줬어요. 법적으로 가족인 사이를 정리할 수 있어서일까요? 저는 친정엄마에게도 이혼하겠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잘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지. 내가 너 걱정할까봐 말은 안 했다만 장서방이 종종 그 여자랑 가게를 왔었어. 뭐? 엄마 가게를 그 내연녀랑 왔었다고? 그래. 사촌 동생이 오랜만에 서울 올라와서 고기 먹인다고 온 거라 하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닮았더라. 결혼식장에서도 본 얼굴 아니었고. 그때는 그냥 모른 척 해주고 넘겼지 뭐. 엄마, 그 집 인간들 찾아오면 이제 받아주지 마. 그리고 돈도 다 받아. 알겠지? 아유, 그래도 그간 정이 있는데 그래도 될까? 정은 무슨? 다 떨어져서 이미 바닥이야. 그래, 알겠어, 딸. 그럼 너희 시어머니 집은 어쩌니? 맞다. 그 집 전세로 엄마가 살게 해준 거지? 근데 사실 그 집도 전세금을 안 주셨어. 뭐? 그 기생충 같은 인간들은 저희 집안을 아주 쪽쪽 빨아먹고 살고 있었죠. 이래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발악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살던 집을 시아버지가 정리해버려서 갈 곳이 없어졌죠. 남편놈은 매일같이 지 엄마 불쌍하다고 울었는데 그걸 저희 엄마 가게에서 오열을 했죠. 네, 다 쇼를 한 겁니다. 저희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니까 본인 엄마 살 집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말이죠. 저는 그래도 전세금과 이사 비용을 시어머니가 부담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다니 정말 기가 찼죠. 그런 사람이 절 막대하고 구박을 했더니 전 엄마에게 당장 부동산에 집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뒷정리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죠. 우선 저는 집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남편놈의 모든 짐을 상간녀 집으로 보냈죠. 그러자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 미쳤어? 내 짐을 다 거기로 보내? 어차피 집에도 잘 안 들어오잖아. 그냥 거기 살아. 지금 뭐 질투 그런 거 하는 거야? 알겠어. 내가 오늘은 꼭 집에 들어갈게. 들어올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올 거면 와봐라 싶었어요. 남편놈은 바뀐 비밀번호를 모르니 도어락을 계속 누르더군요. 이상하다. 우리 집 맞는데. 여보, 나왔어. 저는 집안에서 인터폰으로 다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계속 문을 두들기면서 제 이름을 떠나가라 부르기 시작했죠. 여보! 미희야! 나 왔다니까? 문 열어줘! 한 10분 정도면 지쳐서 나가 떨어지겠지 싶었는데 은근히 끈기가 있더라고요. 계속 두들기자 화가 난 옆집 남자가 나왔어요. 그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왜? 남편놈은 전형적인 강양약 강이었기 때문에 옆집의 거구 남성을 보고 바로 깨갱한 건지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요. 미희야, 너 지금 장모님 댁이니? 나 지금 거기로 갈게.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제가 그렇게 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을 땐 듣지도 않더니 돈줄이 떠나려고 하니까 이렇게 붙잡더군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놈은 정말 엄마에게 찾아갔더라고요. 그것도 시어머니와 함께요. 어머, 사돈, 이 늦은 시간에 저희 집까지 무슨 일로? 아니, 얘를 어떻게 키워서 남편을 밖으로 내쫓아요? 장모님, 미희 지금 여기 있나요? 잠깐 이야기 좀 하게요. 미희는 집에 있겠지.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엄마에게 이혼 준비하는 점과 부동산에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은 걸 모른 척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이 기생충들이 안심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요? 미희가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서요. 아유, 얘가 남편 걱정시키게 왜 연락도 없대. 내가 연락해 볼게. 장서방, 너무 걱정 마. 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런데 사돈은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전에 주신다는 전세금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요즘은 폰뱅킹으로 계좌이체 다 가능한데. 네? 아니, 그거 아닌데. 아유, 시간이 늦었네. 가자, 아들. 엄마가 전세금을 이야기하자 도망간 시어머니와 남편놈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아직 저희 엄마가 이혼에 대해 모르니 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전 바로 이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빠, 나 자느라 연락을 못했네. 미안. 어머님이랑 유럽 여행 좀 다녀와. 한 2주 정도? 어머님이 가고 싶어 하셨잖아. 제가 문자를 보내자 남편은 바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열심히 제 카드를 긁더라고요. 비행기 티켓을 제가 끊어서 준 거라 출국 날짜가 언제인지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대망의 디데이였어요. 제 카드를 정지시키고
엄마의 집도 다른 사람에게 전세 주기로 했죠. 그 기생충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저희 집 돈을 쓰면서 놀다가 아주 날벼락을 맞게 생긴 거였죠. 2주 동안 저도 신혼집으로 살던 집을 처분하고 가구와 가전도 정리했습니다. 본가에 들어가 엄마와 살 거였거든요. 대망의 기생충 모자가 귀국한 날이었는데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핸드폰 명의가 제 것이라 다 정지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공항에서 수화물 찾고 나오자마자 난관에 봉착했을 겁니다. 택시를 불러도 정지된 카드라 쓸 수 없고, 그렇다고 남편이 자기 월급 잘 모아놨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내연녀에게 반지며 목걸이 사다 줬으니 먼지 한 톨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전 그 모습을 보진 않았지만 상상만 해도 즐거웠어요. 진정한 복수였죠.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갔는데, 야! 너 진짜 이러기야? 화가 잔뜩 난 남편놈이 와 있었습니다. 기생충이다. 아니,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서류 못 받았어? 너 내 짐이랑 집 나 없을 때 다 정리하니까 좋냐? 아니, 남편의 꼴은 아주 웃겼어요. 신발은 어디 팔아먹은 건지 맨발에다가 캐리어는 질질 끄고 왔는지 바퀴가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심지어 오물 같은 걸 뒤집어 썼는지 하수구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당신 내연녀 집에 원래 살림 차렸잖아. 거기 계속 살아. 나랑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긴 해? 돈 말고 말이야. 너 뭔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냐? 뭐가? 내 말이 틀려? 당신이랑 어머님 우리 집 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야! 그런데 갑자기 꼬질꼬질한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너 일부러 우리 여행 보냈지? 이 배은망덕한 년. 애도 못 낳는 거 데리고 있어줬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울분을 토하며 제 머리채를 잡았죠. 사돈, 놓으세요. 다행히 제 머리카락이 두 가닥 뜯겼을 때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저희 엄마가 지금은 갈비집을 운영 중이지만 사실 투포한 선수 출신이거든요. 한때 감독으로 활동했고 지금도 꾸준히 운동을 해서 성인 남자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계세요. 아직도 가축 경매장에 직접 가셔서 소와 돼지를 엄선에 끌고 오세요. 손질도 직접 다 하시고요. 아니 사돈, 저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잘못하고 혼날 짓을 한 건 장서방인데 왜 우리 미희를 잡으세요? 장서방, 혼의 자식이 있다는 게 사실이야? 네? 장모님, 이거를 어떻게? 야, 그걸 고분고분하게 말하면 어떡해? 그게 아니라요, 장모님. 이건 실수여서 제가 그래서 수습 중인데 미희가 오해를. 자네는 임신이 실수야? 됐네. 앞으로 찾아오지 말게. 장서방 그 잘난 허리 두동강 나기 싫으면. 엄마는 남편에게 변호사 명함을 줬고 여기로만 연락하라고 했어요. 저는 엄마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고요. 전셋집과 이혼은 다 무사히 처리됐고 남편은 정말 그 뒤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절 놓고 싶지 않으신 건지 내연녀와 함께 저희 엄마 집으로 갔더라고요. 사돈, 저번에는 저희가 신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네가 직접 말해라. 애 낳으면 캐나다로 유학 보내주세요. 그럼 연락도 안 하고 나중에 애 보겠다는 말도 안 할게요. 참 기가 막히죠. 아직도 제가 유효한 백지수표라 생각한 건지. 아가씨, 그걸 왜 나한테 말해요? 네? 어머님이 돈은 여기서 받아가면 된다고 했는데. 아니 얘!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너가 사가고 싶다고 해서 온 거잖아. 뭐하니? 멀쩡한 가정 파탄내서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어요, 아가씨. 내 딸이 버린 쓰레기랑 잘 지내요. 아니 사돈! 내 아들한테 쓰레기란요! 그럼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하지 뭘 하나요? 기생충은 어떤가? 그저 우리 집에 있는 돈만 밝히면서. 그리고 이혼했으니 사돈이라고 하지도 마세요. 참나, 누군 엄청 사돈 관계 유지하고 싶은 줄 아나 본데. 나야말로 좋거든요. 애도 못 낳는 며느리 들여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고생은 사돈이 아니라 우리 미희가 했죠. 그걸로 애를 얼마나 구박했겠어요. 아휴, 불쌍한 내 딸. 그간 정이 있어서 봐드렸는데 혼수랑 예물로 받으신 샤넬 가방 돌려주세요. 그거 들 때마다 내 딸이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아니 줬다가 뺏는 게 어딨어요? 싫어요. 네, 나요. 엄마의 악력으로 시어머니의 샤넬 가방은 찢어졌고
시어머니는 울면서 샤넬 가방 조각을 맞췄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지를 못해서 아쉽지만 말만 들어도 속이 후련해졌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샤넬 가방 외에도 명품 가방이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찢겨질까봐 무서웠겠죠. 남편은 잊을만 하면 전남친처럼 연락을 보냅니다. 자니? 미야, 나 아직도 너 잊지 못해. 그러면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아기 사진이더라고요. 내연녀가 아이 낳고 같이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는 잘된 일이죠. 저는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엄마도 가게를 잘 운영 중이세요. 남자라면 정말 지긋지긋해서 이젠 연애도 필요 없고 엄마랑 종종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 긴 결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과거에 제 모습이 밉고 싫고 초라했었는데 이런 순간들이 있어 지금의 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또 이런 아픔이 있어야 2번 실수를 안 하는 거니까 비싼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참지 말고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세요. 이혼이 최고의 방법은 아니지만 내 행복을 위해 남과 싸울 권리는 있으니까요. 제 사연을 읽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세요.